자, 여러분. 지금의 미국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정치, 경제, 군사까지. 그야말로 지구촌의 대장님이죠. 땅덩어리는 또 얼마나 넓게요? 약 983만 제곱킬로미터. 세계 지도에서 눈에 확 띄는 상위권 클래스입니다. 감이 안 오신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약 98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이 거인 같은 나라가 처음부터 빅사이즈였을까요? 천만의 말씀. 시계 바늘을 1776년으로 돌려봅시다. 미국이 영국의 품을 떠나 나 독립할래 라고 외치던 그때로요. 당시 지도를 보면 지금과는 딴판입니다. 대서양 연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거든요. 이른바 13개 식민지. 이게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부였습니다. 면적은 약 89만 제곱킬로미터. 지금의 메가급 덩치에 비하면 참 아담하죠? 그래도 당시 기준으론 대한민국 면적의 9배 정도였으니 아주 작지는 않았네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슈퍼파워 미국과는 비주얼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럼 그 옆은 누구 땅이었냐? 미시시피강 서쪽은 남의 집 마당이었습니다. 중부 지역은 나폴레옹의 나라 프랑스가 깃발을 꽂고 있었고, 남부와 서부 일부는 정열의 나라 스페인이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 중요한 걸 잊으면 안 되죠. 그 모든 땅에는 이미 원주민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은 아직 대륙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당시 미국 성님들의 머릿속엔 영토 확장 같은 원대한 꿈은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만 같아라, 살아남기나 하자가 최우선 과제였죠. 독립전쟁 치르느라 지갑은 텅텅 비고 군사력은 바닥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국제 정세가 묘하게 미국 편으로 돌아갑니다. 유럽 형님들이 북미 대륙에서 힘을 못 쓰고 서서히 짐을 싸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미국에게 두 번 다시 안 올 로또 같은 기회가 됩니다. 드디어 1803년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협상 테이블 맞은편엔 무려 프랑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통 크게 제안합니다. 루이지애나 지역 전체, 우리가 통째로 살게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땅을 가져오는데 총 한 발 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총칼 대신 계약서 한 장이 미국의 국경선을 쭉 늘려버린 거죠. 루이지애나 면적만 214만 제곱킬로미터. 입이 떡 벌어지는 크기입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무려 21배에 달하는 엄청난 땅입니다.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던 원래 땅과 거의 맞먹는 규모였으니 계약서 사인 한 번에 나라 크기가 하루아침에 2배가 된 겁니다. 이 대륙급 쇼핑의 가격은 단돈 1,500만 달러. 지금 가치로 따져도 약 3, 4억 달러라니 완전 헐값에 득템한 거죠. 프랑스는 왜 팔았냐고요? 유럽에서 전쟁하느라 급전이 필요했거든요. 아유, 저 먼 동네 식민지. 관리하기도 힘든데 돈이나 받자 했던 거죠. 미국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풀 매수에 성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영토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자신감을 얻고 본격적으로 서쪽을 째려보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초 영원할 것 같던 스페인의 기세도 꺾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플로리다는 스페인의 통제력이 바닥을 치던 곳이었죠. 미국은 여기서도 머리를 씁니다. 무력 충돌 대신 외교와 압박 콤보를 날리죠. 결국 1819년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 조약이 체결됩니다. 짜잔! 플로리다도 이제 미국 성님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전면전 없이 깔끔하게 영토를 넓혔네요. 미국은 이제 남쪽과 서쪽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갑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확장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요. 19세기 미국 정부는 강제 이주 정책이라는 칼을 빼듭니다. 이건 총싸움이 아니라 차가운 법과 제도로 이루어진 밀어내기였습니다. 행정명령 한 줄,
법률 한 문장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뺏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정든 동부 고향을 떠나 낯선 서부로 밀려나야만 했습니다. 이 눈물겨운 여정에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미국 영토 확장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희생의 기록입니다. 시간은 흘러 1846년, 이번엔 이웃집 멕시코와 한판 붙습니다. 이 전쟁은 약 2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요. 승리의 여신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양국은 다시 조약 테이블에 앉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의 대가로 약 23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추가로 챙깁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23배입니다. 갈수록 스케일이 커지죠. 지금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서부 황금의 땅들이 이때 미국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미국은 대서양을 넘어 드디어 태평양 연안에 깃발을 꽂습니다. 대륙 전체를 가로지르는 국가가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67년 또 한 번의 쇼핑 소식이 들립니다. 이번 파트너는 무려 러시아. 미국은 저 멀리 북쪽의 얼음 땅 알래스카를 사기로 합니다. 알래스카 면적은 약 172만 제곱킬로미터로 역시나 대한민국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입니다. 가격은 720만 달러. 루이지애나 때보다 더 깎았네요. 당시 미국인들은 저 쓸모없는 얼음 상자를 왜 사? 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그 밑에 묻힌 자원과 군사적 가치는 나중에 로또 그 이상임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19세기 말 미국의 대륙 확장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은 더 이상 옆집 땅을 사거나 뺏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다 건너 해외로 영향력을 뻗치는 글로벌 리더의 길을 걷죠. 그런데 21세기인 지금 난데없이 주목받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북극의 거대한 섬 그린란드입니다. 면적이 216만 제곱킬로미터. 감 오시죠? 대한민국 면적의 22배에 달하는 섬이라고 부르기엔 미안한 크기입니다. 현재 이곳은 덴마크의 자치령인데요. 사실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하얀 땅을 눈독 들이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북극 항로의 길목이자 최고의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냉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미군 기지가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건은 2019년에 터집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살 수 없을까? 라고 언급한 거죠. 이 발언 한마디에 국제사회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땅을 사? 라며 뒤집어졌습니다. 덴마크 형님들도 즉각 무슨 소리야? 라며 공식적으로 거절했죠. 그린란드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라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건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겉보기엔 영토 확장의 시대가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익을 위한 지정학적 계산기는 지금도 쉼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토 확장은 단순히 힘으로 뺏은 정복의 역사가 아닙니다. 전쟁, 외교, 매입, 그리고 냉혹한 정책이 버무려진 결과물이죠. 이 거대한 나라는 결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간 쌓인 수많은 선택과 치밀한 계산의 누적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대륙 지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치열했던 과정은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계가 왜 이런 모습인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미국의 영토 이야기도 박물관에 갇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잡한 국제 질서를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죠. 눈에 보이는 땅을 넓히는 시대는 지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계라는 거대한 판을 흔드는 계산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